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의 그 영어는요, 진짜 영어 실력의 의미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 이상의 어떤 의미는 시험입니다. 곧 성적이고요. 예. 성적이 높은 애는 성취감이 높기 때문에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이상 잘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못하는 학생은 그만큼의 나는 안 되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 가위눌림에 그 이상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지레 겁을 먼저 먹거든요. 근데 한번 우리 한글말 배웠던 거 항상 제가 한번 예를 많이 드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 한글을 저희가 어떻게 배웠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어렸을 때 저희 누워 있어가지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특히 어머니가 옆에서 동화책 읽어주셨어요. 우리 글도 못 쓸 때. 그때 우리가 사전 뒤져봤나요? 아니면 뭐 뜻풀이 했나요? 더군다나 그때 우리가 글짓기 했나요? 자, 중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영어 공부한다고 하니까 시작을 했던 게 문법책이잖아요, 저희들. 그리고 그거 하려면 우리 단어 외운다고 단어 외우잖아요. 우리는 국어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자, 저희가 우리 주변에 배움이 조금 부족하신 분, 아니면 그 이상 넘치시는 분이 어휘에 좀 다름은 있지만 다들 한글말 잘하시잖아요. 미국에 아니면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조금 배움이 짧은 사람도 아니면 많이 배우신 분들도 다 영어 잘해요. 이거는 공부 아니면 학습을 떠나가지고요. 그냥 언어예요, 언어. 그런데 우리는 언어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정말로 처음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언어로서 영어를 잘하려면 그거 정말 실력이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의 맨하탄에 가서 배가 고파가지고 햄버거 하나 시켜 먹는 그거 언어잖아요. 그거를 잘하시려면요. 말을 깨우치셔야 돼요. 어버버버 하는 갓난쟁이 애기가 이제 좀 받아쓰기 할 줄 알고 단어 좀 찾아볼 줄 알고 몇 년 걸릴까요? 한 3살, 4살 되면 어머니 다 이렇게 안고 동화책 다 읽지 않으신가요? 5년 걸렸을 것 같은데요. 그럼 한글말을 5년 동안 그것도 잠자는 시간 자 빼고 하루에 기본 18시간 이상 그렇게 듣는 그런 언어를 배웠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글말을 잘하는데 영어는 왜 그렇게 안 하시죠? 하루에 기껏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이 2-3시간 하겠죠 아마? 근데 그 학생들이 그 영어를 공부할 때 뭐 합니까? 사전 뒤져보면서 문법 적용하고 있죠? 공식 외우고 있죠? 그게 영어를 못하는 방법이에요. 즉 일단 실력으로서의 영어를 공부하려면요. 입이 떠들어야 돼요. 입이 떠들다 보면 문장이 익숙하게 됩니다. 단어는 두 번째예요. 문장이 익숙해지면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서부터 거기에 살을 붙이면서 단어를 좀 배워보고 수거를 배워보고 문법은 결국은 공식이 아니고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그 패턴이 내 눈에 이미 익숙해졌는데 그거를 좀 더 체계 있게 배우는 것이 문법이고요. 자, 중학교 때 시험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시면 100점 만점에 본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지역적으로 단어, 수거, 문법, 가로 열고 가로 닫기 몇 대 몇으로 나올 것 같으세요? 예, 변하지 않는 비율입니다. 6대4, 7대3. 국어 잘하는 애가 영어 잘해요. 왜? 영어라는 껍데기만 싹 벗기면요. 전부 국어 문제예요. 이 글의 주제는, 이 글의 요지는, 이 글 쓴 사람의 감정은 어떠한가? 아니면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근데 많은 학생들이 특히 학원이나 사교육을 정말 열심히 받고 자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한다는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30%에서 안 틀려요. 황당한 60%에서 틀려요. 언어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공식으로 배우고 있는 거죠. 조금 시간 더 뒤로 당겨볼까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봐보죠. 수능 45문제 중에서 28문제 리딩 중에서 문법 문제 몇 문제 나올까요? 자, 여러분들 정말 막 영어 일단 나중에 어떤 정말 그 언어로서의 실력 말고요. 시험으로서 이 영어에서 나한테 불편함을 주지 말아야겠다. 그거 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28문제 중에서 과연 내가 나중에 내 미래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 영어의 대학 갈 때 문제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풀고 안 풀고를 떠나가지고. 예. 문법 문제 2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미친듯이 외우는 단어 2문제 나옵니다. 나머지 약 24문제는요, 단어 하나, 두 개 몰라도 상관없고요. 문법 한 개, 두 개 조금 모르다도 전혀 상관없는 문제들만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제가 무엇입니까? 주제는 무엇입니까? 자, 공부법이 바뀌어야 돼요. 일단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단기간에 성취감을 올릴 수 있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 고등학생의 내신에 대한 문제는요, 자, 교과서 내용 안에서 파면 됩니다. 자, 문제풀이 많이 하고요. 적어도 시험을 본다라는 학생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별로 그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공부를 못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걸 만약에 잘 보겠다 그러면 그거 도둑놈 신고 아닐까요? 자, 본문 내용 충실하게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반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양분이 돼서 나중에 내가 실생활에서 영어를 잘하고자 하신다면요. 자, 여러분들의 입이 바빠야 됩니다. 쉼없이 떠들어야 됩니다. 제가 약속 하나 드려볼까요? 하루에 20분 소리내어 영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반드시 됩니다. 사례를 한번 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3가지 경우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0점짜리 70점 된 거랑 70점짜리 90점 된 거랑 90점이 100점 된 거랑 뭐가 제일 힘들까요? 뭐 학생의 입장에서는 다 힘듭니다. 예. 근데 일단 사람의 어떤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점수는 20점이 70점 아닐까요? 예. 가장 가르치기 힘들고요. 가장 그 지속력 있는 마음을 다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은 냉정하게 말해서 혼자 공부 못합니다. 머리가 안 돼서가 아니고요. 일단 학습 자세 안 돼 있고요. 습관 안 돼 있습니다. 뭔가 공부를 할 때 그 옆에 같이 앉아 있어야 줄 사람이 일단 가장 필요한 학생들이거든요. 뭐 다그치고 몰아붙인다고 되는 거 아니고 다독거리면서 너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같이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성적이 오르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실제로 24점짜리 학생이 그 다음 중간고사,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약 한 60점 정도가 되고 또 그 다음 다시 새 학년의 중간고사가 되면서 75점대가 되고 예. 요번에 그 학생 그 같이 시험 문제를 채점해 보니까 이 녀석 아는 것만 틀리지 않았으면 실제 가채점 해보니까 94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너 아는 것만 정확하게 썼으면 네가 94점이라는 것도 혹시 알겠니?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이 코가 벌렁벌렁 하면서요. 눈이 설레하더라고요. 점수가 낮을수록요, 무조건 점수가 올라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 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했는데 정말 그 점수 나오더라. 나도 되더라. 예. 가장 힘든 학생의 유형이지만, 예. 누구보다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 중요하지 않아요. 가치 있는 선생님.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 선생님. 그리고 내가 지금 하기 싫을 때 바로 찝어줄 수 있는 선생님. 예, 그런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아예 이제 반대로 예를 들어서 80점대 하고 있는데 95점 되고 싶은 학생들, 아니면은 수능 모의고사로 갔었을 때 2등급 하고 있는데 1등급이 안 돼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텐데 문법 잘합니다. 단어, 수거, 아니면 문장의 형태 굉장히 잘 알아요. 그 친구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공부법을 잘못 선택한 학생들인 겁니다.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국어적인 감각이 부족한 학생들이에요. 네. 그 학생들은 문장 하나하나의 단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벽할 정도로 굉장히 충실하게 잘해왔던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글로써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학생들인 거죠. 문장을 봤을 때 우리가 일반 그냥 소설책 읽을 때 문장 한두 개 잘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고 그거 거기서 막히나요? 그냥 넘어가죠? 큰 아웃라인 안에서는 쭉쭉 읽어나가죠? 그런데 영어는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 흐름. 자전거 탈 때, 자전거 나 잘 못 탈 때 뒤에서 살짝 이렇게 밀어주면은 훨씬 마음에 어떤 든든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다가 민다 뒤에서 알려주다가 살짝 내가 앞에 사람 모르게 살짝 놔주면 지 그거 모르고 잘 타잖아요. 자, 그 느낌을 필요로 해요. 근데 이미 영어 공부법이 그 2등급이 될 때까지 많이 이제 잡혀있는 학생이에요. 의외로 공부법이 그런 학생들이 더 쉽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좀 더 걸려요. 네. 근데 기본 지식이 깔려있는 학생이긴 하나 그 공부를 바라보는 그 습관에 지금 그 잘못 가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같이 토론을 하면서 서로 말 섞어가면서 그 말로 문장을 보게끔 하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약 한 76점 되는 학생이 그런 토론식 학습 통해서 서로 얘기 교환하고 숙제를 할 거 별로 없습니다. 서로 토론하고 그 토론한 거에 대해서 그냥 다음 주에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한번 그 역할 돼서 다시 한번 자기가 바라보고 소리내기 듣고 해석하는 거 해봐야 한 15분, 10분 그것도 일주일에 그것만으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 최근에 모의고사 94점 근데 94점보다도요 더 큰 희망은 뭐냐면요 영어 시험이 20분이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중간 단계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굳이 예를 든다라면은 중3이 고1 된 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중학교 때 영어 잘한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어요. 범위 다 알려주잖아요. 알려준 범위 가지고 원래 다른 과목 하듯이 충실하게 공부하고 하면은 항상 95, 100점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범위가 없는 시험을 본대요. 갑자기 보니까 60점, 70점대. 망연자실하면서 나 왜 이러지? 마음을 못 잡죠. 그거는 철저한 어떤 그 대가예요. 어떤 대가냐면요. 정말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영어 책 읽어본 적 있나요? 영어 동화책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네. 영어로 된 책 한 권 안 읽어본 사람이 어떻게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죠? 결국은 읽지 않은 문장을 많이 읽지 않은 거에 대한 대가라니까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학생이 읽어야죠. 그 학생은 여전히 자세와 습관이 잘 돼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 기존 공부 그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기존 영어 방법도 항상 80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80점은 유지될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모의고사가 60, 70이라는 건 그건 100% 리딩이 부족입니다. 리딩을 제조해야 됩니다. 근데 리딩은요 수학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같이 문장을 가지고 말상대가 필요해요. 그 말상대를 통해서 뭐를 배우냐면요. 내가 단어에 꽂히고 문법에 꽂히고 수거에 꽂히고 문형에 꽂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본 요 내용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요 상대방한테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계속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곧 나의 학습법이 됩니다. 그게 풀려야 그 모의고사나 즉 장기적으로 수능에서 그 가해를 위해서 풀려날 수 있어요. 공부법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내신과 수능, 모의고사의 공부법은 원래 다 같아야 하는데 다르다라고 큰 오해를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학교에서도 같은 내신을 위한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 리딩에서 총 약 한 16개에서 18개의 세부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자, 실제 일선 학교에서도 시험 문제를 이제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단답형으로. 16개, 18개의
모의고사의 유형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전환합니다. 자, 이미 검증은 되어 있고 유형은 이미 다 확정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공부법 버리고 거기에 맞춰져 있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게 되는 학생은 뭐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어색해하고 특히 고집이 세거나 나만의 공부법에 대해서 유독 굉장히 쉽게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스스로 못 바꿉니다. 그런 말상대가 필요한 겁니다. 공부가 됐건 무엇이 됐건 그 사람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목표치를 설정을 하려고 든다면 그 바꾸는 거의 시작은요.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해서 그 옆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상대자를 찾는 게 그 시작이에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공을 한 사람이 있고 성공을 하지 못한 학생이 있겠죠. 단언을 드리자면 고집이 센 학생은 그 변화의 효과가 미약합니다. 자기 방법. 나는 원래 이래. 자, 스펀지처럼 저렇게 한번 해볼까? 아니면 저렇게 한번 누군가 말싸는데, 즉 선생님하고 한번 풀어봐볼까? 그 귀가 좀 열려있고 좀 긍정적으로 변화에 한번 같이 적극적으로 임해보고 그런 학생들이 확실히 확 변합니다. 핵심은 매일매일 말하는 공부법입니다. 가령 사교육 아니면 학원, 인강은 좀 다르겠네요.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매일매일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성적이 바뀔 수 있죠? 불가능합니다. 네. 매일매일 말을 하고 내가 나를 가르칠 때가 최고의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나 혼자 이렇게 떠든다고 누군가 봐주지 않으면 오래 못하겠죠. 실제로 검증된 방법이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가 나를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으면 그 학생이 공부를 못할 수가 있을까요? 네. 기계식으로 내가 알고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공부법이라면 내가 누군가를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킨다는 전제에서 설명이 들어가면 그거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일단 내가 나를 가르쳐야겠죠. 그 기반으로 누군가를 설명을 해야 하니까. 매일 한다라고 하면 자, 오늘 내가 배웠을 때 이 배운 거 내가 정리하면서 내 거 해야죠. 다음날 내일 되면 그걸 가지고 내가 말로써 설명할 수 있어야죠. 예, 다음날 되면 또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준비해야겠죠. 그걸 우리는 예습, 수업, 복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머님들 학교 학생 시절 때 그게 되시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예. 그거를 봐줄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볼 줄 알고 어디서 머뭇거리는지 어디서 쭉 잘 풀려나가는지. 예. 일단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 중요한데요. 자, 95점짜리 되는 애 100점 되는 학생은 선생님 잘 가르치는 선생님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우리 자녀는요, 어떻게 보면 빨리 희망이 없어 보여서 한없이 불안해하는 20점, 50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나오는 70점. 이런 부모님들이 세상에 훨씬 많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가진 선생님이 제일 중요해요. 매일 걔 생각을 하는 선생님. 그리고 매일 얘에 대해서의 숙제를 아니면 그 수업을, 예습을, 복습을 준비해내는 선생님이 중요해요. 목소리를 들어도 얘가 뭐를 원하고 뭐가 자신 없고 뭐를 하고 싶은지를 느낄 수 있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선생님은요,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그 학생 생각하는 선생님이고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그 선생님과 같이 호흡하는 학생이면 그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끝으로요. 학생하고 이렇게 선생님하고의 어떤 새로운 만남을 고민할 때 가장 저도 제가 한 아이의 아빠로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서로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결론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때 누가 제일 손해일까요? 선생님, 저 아닌 것 같아요. 학생이 제일 손해예요. 네. 즉, 그렇다면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검증된 선생님,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검증에는 실력 중요한데 그 실력만큼이나 우리 아이를 특별하게 생각해주는 선생님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으니까 그게 불안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만 들였고 돈만 들었다. 네. 그거 누구나 다 피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한번 이 부분을 매일 학생과 같이 하는 선생님이라는 그 매일 홈스쿨의 시스템이고 또 저의 가치이기도 하고요. 한번 이 부분을 학생과 부모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셨으면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